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바이엑스 한강민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해서 준비해주신 바이엑스 김은하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엑스 김은하 이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일 행사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최 주관사인 바이엑스 이호준 대표와 UCI 김병영 대표 그리고 EAT의 보롤레 박사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회사 소개 및 기술 소개가 진행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실의 화상으로 연결해서 수소 생성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엑스 대표이사인 이호준 대표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도 그렇고 또 추운데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유일한 이제 그린 수소 사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희랑 같이 하시는 UCI 대표 김병양 대표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그 미국에서 한국에 이 기술을 셋업하기 위해서 미국 그 녹스빌에서 EAT의 CTO 분도 같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일렉트릭 액티브 테크놀로지 창업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인 보롤레 박사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good afternoon. It's a really pleasure to see such a huge crowd here. I was quite afraid that not many people are going to show up because of the COVID increase in the levels, but it's really nice. And I'm Abhijit Borole, co-founder and president of Electroactive Technologies. And I've been here about a month now, and the BioX team has really been very nice, and I've really enjoyed the stay over here. And I have to say, I've been pretty impressed with the Korean people, with all the, they seem to be very sophisticated, and I've really enjoyed my time, and also all the food and the kimchi. I'm still not tired of it, I still go out and eat that. So it's been a pleasure so far. So I'm looking forward to interacting with all of you this afternoon. Thank you. 네, 이어서 UCI 대표이사인 김병양 대표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CI의 김병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국에서는 미국 음식물 쓰레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과연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로 오늘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이게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바이오엑스하고 더 협업해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발표되는 수소 생산 방식은 기존의 수소 생산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미생물 전기분해 방식이며 오늘 방문해 주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엑스 이호준 대표이사께서 회사 소개 및 시장 소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호준 대표님께서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시고 JP 모건에서 인터넷 분야 제약 인터넷 담당하였습니다. 2014년, 2005년에는 최고 기술 베스트를 수상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벤처 기업을 또 운영했던 이력도 있으십니다. 이호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랑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 들으실까요? 아무래도 지난 30년간 많이 보셨던 영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음. 그래서 이런 심각한 글로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해 해결책을 내고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1992년에 유엔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구 온도를 1.5도에서 2도를 더 감소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후대들한테 우리 아름다운 지구를 유지할 수가 있다. 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유엔 기본 협약이 모든 나라가 이제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에 또 우리나라가 더 이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2015년도 파리 협정을 통해서 또 각국의 여러 이제 선진국들과 나라들이 탄소 절감에 대해서 또 파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1990년에 이제 유엔 협정을 지었을 때 그때 당시 얘기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라는 그 협정을 맺었는데, 그 이후로 거꾸로 우리나라의 이제 탄소 배출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쓰는 공급 방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석탄, 오일, 가스 등 화석 연료를 대거 많이 쓰고 있고, 재생 에너지가 지금 전체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10%밖에 안 되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엔에서 매년마다 이 유엔 협정에 이제 가입한 나라들을 갖다가 매년마다 이제 책정을 하고 이제 트래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90년도에 연간 3억 톤의 이제 탄소 배출이 있었는데 2배 이상 늘었고요. 우리가 2050년까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이제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지구의 온도를 갖다가 1.5도를 줄이려면 앞으로 탄소 배출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 2도를 줄이려면 아예 이제 제로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탄소 배출은 이렇게 줄기는커녕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성적표는 이게 보시면 수음이 양가 하면은 거의 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온실가스 규제가 점점 이제 심해지는 추세고요. 예전에는 강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점점 앞으로 갈수록 강제화될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다시 파리 협정에 재친입을 함으로써 아마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규제는 더 속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벌써 2040년까지 EU는 2040년까지 내연 자동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벌써 선언까지 하고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국제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 뭐 유엔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탄소 배출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서부터 RE100라는 그룹이 생겼는데 여기는 사기업들입니다. 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다가 어떤 거를 또 공약을 걸었냐면은 여기에 응하지 않는 회사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RE100에 이제 가입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회사들이죠. 벌써 구글 같은 회사는 벌써 탄소 배출 제로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아마존, 소니, SAP, UBS, 뭐 켈로그, 비자. 만일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와 거래를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탄소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그 저탄소로 가는 방향성을 잡고 거기서도 이제 수소 쪽을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 그린 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소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다고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 초에 정부 각 부처들이 이제 모여서 합동으로 이제 내놓은 우리나라 그 수소 활성화 국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보면은 모빌리티 쪽에서는 수소 자동차를 2040년까지 620만 대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수소 자동차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만들면 돼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2040년까지 수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건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공급을 다 할 거냐,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솔루션이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생 수소가 있고 추출 수소가 있고 수전의 수소가 있습니다. 부생 수소는 뭐냐면은 이제 그 리파이너리에서 이제 납타 같은 거 만들다가 사이드로 나오는 수소를 이제 부생 수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급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수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납타를 더 많이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수소 앞으로 이제 그 수요에 큰 기여를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수전의 수소입니다. 수전의 수소는 뭐냐면은 풍력 발전이나 태양력 발전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변환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풍력 발전, 그 태양광 발전이 안 그래도 단가가 비싼데 그걸 수소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만들었다 또 전기로 변환해서 쓰면 단가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논리적인 방법이고 이것도 지금 이 가격 문제를 해결을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이제 대량으로 수소를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추출 수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데서 천연가스를 들여다가 스팀으로 이제 수증기하고 같이 고열 처리를 하면은 그게 계질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분리돼서 나오는데 이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수소 1kg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8.6kg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친환경적인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건 또 화석 연료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또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써서 수소를 공급한다면은 탄소 배출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친환경도 아니고 굉장히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현재 만드는 수소의 99%가 추출 수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40년까지 가서도 정부에서 공급을 갖다가 70%를 70%를 추출 수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에 반대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 그 추출 수소 갖고는 이제 그 친환경이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추출 수소를 갖다 그레이 하이드로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출 수소들이 이런 추출 수소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이거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고 그래서 선진국들은 여기서 지금 다음 단계인 블루 하이드로젠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루 하이드로젠은 뭐냐면은 똑같이 이제 화석연료, 내추럴 가스를 써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8.6kg의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땅 밑에다 깊이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수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땅 깊이 파이프로 박아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시설을 만들려면은 거의 막 대규모 이런 시설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만들 만한 땅과 지리 형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고 산도 많고 인구 밀집도도 높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소를 저탄소 줄이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린 하이드로젠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린 하이드로젠으로 가려면은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겠죠.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뭐 그린 수소라고 하지만 이게 진정적으로 그린 수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깎아버리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린 수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다 깎아버리니까 이제 비 오고 뭐 홍수 나고 하면 산사태 일어나고 굉장히 또 다른 부수적인 재앙들을 만드는 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서 그린 하이드로젠에 대한 솔루션이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두당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음식 문화 때문에. 그래서 매일 15,000톤, 1년에 55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만 1조 원이 넘게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자원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자원 낭비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또 엄청난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형태로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걸 갖다가 리사이클해서 다시 재생해서 써보려고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을 냈는데 일단은 농가 가축 사료로 쓰려고 했는데 뭐 되기는 되는데 잘 안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유리 조각이라든지 철 조각 이런 거 나와서 대수들이 여기 걸려 죽고 그래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가 퇴비로 써보려고 리사이클링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에는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밭에다 뿌려버리면 밭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땅 파서 매립하고 땅 파서 매립하고 하는데 매립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매립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아니지만 이제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그린하우스 가스 이펙트가 28배나 더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매립해 놓으면 거기서 또 오염수 흘려 나와서 지하수도 다 오염시키고 냄새도 나고 엄청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15,000톤씩 꾸역꾸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이제 해결하려고 계속 이제 매립장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하는데 굉장히 큰 골칫덩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존스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바이오엑스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하고 발굴하고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이제 EAT라는 Electroactive Technology라는 회사를 발굴했습니다. EAT라는 회사는 이따가 이제 에비짓 CTO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라고 굉장히 저명한 에너지 연구소입니다. 여기가 2차 세계대전 때 아인슈타인과 같이 핵폭탄 개발했던 연구소인데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고성능 슈퍼컴퓨터도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굉장히 저명한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한 10년 동안 개발했던 기술이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스피나웃하는 회사가 EAT고 거기에 저희 바이오엑스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독점 라이센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가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자동 분쇄 선별기라는 거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막 부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갈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스크루 탈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슈럼처럼 음식물 쓰레기의 그 수분을 쫙쫙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 은폐수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고 나면은 이제 고체 이제 솔리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걸 갖고 이제 말려가지고 소각도 하고 뭐 퇴비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별로 효율성은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쓸데가 있지만 이 탈리액은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 센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은폐수입니다. 이거는 액체라서 태우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면 엄청난 오염 물질이고 처리해서 버리려면은 저희가 조사해본 거랑 송파 쪽에서 이걸 처리해서 이제 버리는데 턴당 3만 원씩 비용을 치러가면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음식물 폐기 쓰레기장에서 제일 많이 드는 비용 중에 하나가 이 은폐수 처리입니다. 근데 저희 EAT의 기술은 이 은폐수가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술은 좀 이따 이제 닥터 보롤레가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전자를 발생하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중에.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 뱅장화가 박테리아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박테리아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면서 전자를 내고 양성자를 내면은 수소 연료 전지 반대편에서 양성자하고 전자가 결합해서 그 자리에서 100% 수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수도 처리하고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100% 수소가 나오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고 지금 2024년 말쯤 되면 이게 이제 모듈 형태로 나오고 2022년 초 2020년 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용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자면은 저희 위에 타이틀에는 일석이조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일석오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제적으로 순도 99.9%의 수소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칫덩어리 은폐수도 이제 처리를 하고 그런 원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는 100% 그린 수소입니다. 심지어는 탄소 배출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이 저희 기술을 통해서는 지역 로컬에서 생산해서 로컬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환경에 제일 적합한 그린 수소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수소 에너지원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추출 수소가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경제적입니다. 근데 이 추출 수소 가격이 키로당 1달러에서 4달러인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히든 코스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되는 점, 회석 화석 연료를 수입해야 되는 점, 또 이걸 갖다가 여수나 울산에서 만들어 서울까지 수송하는데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는 점, 여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블루 하이드로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소를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박아야 되는 그런 비용이 없는
히든 코스트가 굉장히 많은 수소입니다. 그래서 저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친환경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숨겨진 비용들도 있고 그다음 설비 투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유지 오펙스도 굉장히 많이 든다. 근데 저희 EA2 기술은 가격은 저희가 봤을 때는 4달러에서 6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이 4달러에서 6달러면은 휘발유하고 경쟁력이 있는 가격입니다. 이쪽에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비용들이 없고 설비 투자를 굉장히 적고 유지 보수 비용도 적고 환경 훼손도 없고 사회적 훼손도 없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추출 수소가 이제 키로당 뭐 1달러, 2달러, 3달러에 만들 수 있다. 그게 뭐 현혹이 되시는데 그게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 내에서 이제 발췌한 자료들인데 그 추출 수소를 만들려면은 일단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지 저 단가가 나옵니다. 2달러, 2달러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몇천 평면 땅에 몇천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브리지가 보면은 수소 추출 수소를 이제 저 가격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2,500억 정도의 투자 규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 비용을 이제 1.5달러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기에는 많은 히든 코스트들이 또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러면 뭐 2,500억 투자해서 만들면 되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솔직히 저는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 규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강화가 아니라 강제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분명 이제 대기업들은 2,500억 투자해서 한 10년 동안 이거를 돌려서 원금 뽑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규제가 바뀌면은 그 시간이 5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캐펙스 리스크를 지고 이거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추출수소 같은 경우는 몇천 평 땅에 또 이제 사우디나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가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항구 옆에 있어야 돼요. 저 보면 울산, 뭐 여수 이런 데 지어야 되는데 서울 쪽에서는 짓지도 못하죠. 서울 주변에 땅값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를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서울까지 운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이건 이제 미국 같은 케이스인데 미국도 이제 항구에서 이제 부생수소 만들면 추출수소 만들면 키로당 2달러에 만들 수가 있는데 수요초인 뉴욕이나 LA까지 운반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이제 서울시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 5군데에서 수소를 바로 만들어서 서울에서 바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기술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품이 나오면 이런 모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플랜트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모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 수준은 몇천억 들어서 플랜트를 만들면은 생각보다 수소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면은 그 엄청난 로스를 감안하고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손실을 보면서. 근데 저희는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수요가 늘 때마다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 프로파일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에도 바이오 방법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하고 뭐가 틀리냐 그 방법하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이제 바이오 수소 생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전 처리조랑 큰 탱크에 넣고 무산소 상태에서 그걸 다이제션을 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바이오 가스가 나옵니다. 바이오 가스는 뭐냐면은 메탄가스예요. 근데 메탄가스인데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효시켜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다른 이물질, 이산화탄소, 뭐 황화수소, 별의별 각종 불순물이 너무 한 40%가 됩니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차마 메탄가스라고 못 부르고 바이오가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바이오가스를 가져다가 이제 수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메탄가스하고 이 불순물을 다 분리를 해야 돼요. 이 분리 과정에서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메탄가스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출수소하고 똑같습니다. 고열 고압 처리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면은 굉장히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단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저희 EAT 방법은 은폐수 넣으면 바로 수소 나옵니다. 이런 그 기술의 혁신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익 모델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지자체가 이제 같이 하는 음식물 쓰레기 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 그 컨테이너가 이제 그 수소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지자체에서는 이걸 소비자한테 키로당 8,000원씩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저희는 이 컨테이너로 운영 보수해주는 비용으로 이제 돈을 받고 하면은 지자체도 돈을 벌고 저희도